안녕하세요. 폐동맥 고혈압 환우분들께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 강현아입니다. 폐동맥 고혈압 환우분들께서 의료비 지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 내용이 어려워서 알아보시거나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비 지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본 교육 영상은 국가의료비 지원에 맞춰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의료비 지원 외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의료비 지원도 있는데 신청 기한이나 내용이 수시로 바뀌므로 이 교육 영상에서는 담지 못하지만 교통비, 수술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민간 제도가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본 영상에서 말씀드릴 국가의료비 지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들으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국가의료비 지원의 내용은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리기 전에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5가지의 국가의료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먼저 소득과 재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이나 사업으로 버는 돈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버는 돈, 각종 연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재산은 일반 금융, 자동차, 기타 산정 재산으로 나뉘며 집이나 건물, 땅, 그리고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용어는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쉽게 말하면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열해 놨을 때 가장 가운데 등수인 50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소득은 매번 바뀌니까 중위소득도 매년 바뀔 테고요. 그러므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구의 인원수마다 중위소득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 언급될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입니다. 환자 가구는 환자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뗐을 때 나오는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양의무자 가구는 또 부양의무자 그리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이 모두를 합친 걸로 봐요. 부양의무자는 환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직계 가족만 해당이 되고 여기서 직계가 아닌 다른 가족분들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환자는 혼자 살고 가족들은 이제 엄마, 아빠, 남동생, 여동생이 같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환자 가구원 수는 환자 1명이고 부양의무자는 엄마, 아빠만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는 모두 4명이 됩니다. 다음은 의료비인데요. 의료비는 우선 2가지로 나눠보면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와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비급여는 도수치료처럼 환자가 100% 다 내야 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급여는 누가 돈을 내는지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내주는 공단 부담금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환자가 내야 하는 것은 비급여와 본인 부담금인데 의료비 지원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까요? 의료비 지원은 이 중 한 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본인 부담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용어는 질병 코드입니다. 질병 코드는 질병 분류 기호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질병마다 고유의 코드, 분류 기호를 정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인지에 대해 질병 코드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나 처방전, 병원에서 받으시는 약 처방전을 확인해 보시면 질병 분류 기호라는 항목이 있을 것이고 알파벳 하나와 숫자로 무언가 적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A12.3 아니면 A123
이런 형식으로 말이죠. 이게 질병 코드입니다. 자, 그럼 용어 설명은 끝났고 지금부터는 의료비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환우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 산정특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는 희귀 질환자들의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의 비율을 낮춰주는 제도예요. 원래는 본인 부담금의 비율은 전체 의료비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이지만 산정특례는 이거를 10%만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산정특례는 등록이 되면 5년 동안 유지가 되고 5년이 지날 때쯤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파랑새 환우의 환우분들처럼 희귀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을 자동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환우분들이 특별히 하셔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있어요. 제가 많은 폐동맥 고혈압 환우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99%는 산정특례가 자동 등록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산정특례는 등록이 되면 본인 부담 분류 기호에 V코드가 표기가 되는데 이거는 처방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다면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종류가 주거, 생계, 의료, 교육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으며 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급여의 종류는 1종과 2종이 있는데 폐동맥 고혈압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1종에 해당이 됩니다. 폐동맥 고혈압 말고 다른 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도 1종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때 말하는 소득은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한 재산도 포함합니다. 이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중위소득의 40%가 얼마인지는 표가 있고요. 예를 들어 환자 혼자 사는 경우라면 1인 가구의 중위소득 40%인 89만 1,378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은 표에 나와 있는데 1종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입원을 할 경우에는 그게 동네에 있는 병원이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관없이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외래 진료일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정도만 지불하면 되고 약국에서는 500원 정도만 내시게 됩니다. 대신 진료를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순서로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을 옮길 때 의료급여 의뢰서를 항상 준비하셔서 내야 합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바로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 진료를 받게 되시면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않고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되고요. 이때 의료급여 외에도 주거, 생계, 교육 이거에 대해서도 되는지 궁금하시면 방문하셨을 때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서류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소득을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동의서도 주민센터에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단서도 필요한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걸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간략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의 소득 기준이나 지원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의료급여에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의료급여는 해당이 안 되시더라도 그 다음으로 차상위 본인 부담을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의료급여와 지원 대상은 같지만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제도의 지원을 받게 되면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되고요. 표를 보시면 희귀질환자의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비용이 면제되고 기본 식대의 20%만 부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지역가입자이신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의 신청 방법은 의료급여처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도 의료급여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국가의료비 지원 제도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모든 의료비, 즉 폐동맥 고혈압에 대한 의료비와 감기로 동네 병원에서 낸 의료비 모두를 지원하지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환자와 부양 의무자 가구 모두 소득, 재산 기준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폐동맥 고혈압 환우분들의 경우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바로 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를 해주는데요. 산정특례 받게 되면 10%의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까 이 전부를 지원받게 되시는 겁니다. 대신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비급여나 2, 3인실 같은 병실료 같이 일부는 제외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는 보건소에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결과가 나와야 지원이 시작되는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신청을 했고 2월 3일에 의료비를 낸 게 있는데 3월 1일에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신청 날짜인 2월 1일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2월 3일에 낸 의료비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2년 동안 유지되고 2년 뒤에는 재신청을 하셔서 재심사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처리 동의서, 소득 재산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가 있고요. 역시나 진단서가 필요한데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주상병이 대상 질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질병 이름이 나와 있을 것이고요. 질병 이름 바로 앞에 주상병 또는 부상병이라고 나와 있으실 거예요. 폐동맥 고혈압을 예로 든다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때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 있는 질환이 주 또는 주상병이라고 되어 있다면 두 번째 조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대상 질환이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임상적 추정, 최종 진단이라고 나와 있고 그중 무엇에 해당되는지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최종 진단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세 번째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 가족관계 증명서 종류 중에서 3세여야 하고 이것도 역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호자분을 기준으로 떼시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를 기준으로 떼셔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으시다면 부양 의무자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해당되시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질병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도 기준으로 하는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모두 가구 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추가적으로 재산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역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고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선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질병 코드입니다. 대상 질환은 모두 1189개가 있는데 폐동맥 고혈압의 질병 코드 중 해당되는 것은 I27.0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입니다. 만약 폐동맥 고혈압 말고 다른 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상 질환이 맞는지 보건소 담당자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질환에 해당된다면 소득과 재산을 봐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한 가구 안에 2명의 대상 질환자가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은 나, 엄마, 아빠 세 식구이고 나와 엄마가 대상 질환자인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나 또는 엄마 중에 한 명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상 질환이 서로 같은 질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가구의 대상 질환이 한 명뿐이라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 봐야겠죠? 우선 소득을 볼 건데요. 표를 보시면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로 나뉘어서 나와 있어요. 환자 가구는 중위소득의 120%, 부양 의무자 가구는 200%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환자 가구는 1명, 부양 의무자 가구는 2명이라면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은 1인 기준인 267만원 정도이고 부양 의무자 가구는 2인 기준인 736만원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 기준인데 재산 기준은 2024년 기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2023년도 자료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산 기준도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재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 원수뿐만 아니라 지역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환자 가구는 1명이고 중소도시에 살고 있고 부양 의무자 가구는 3명이고 중소도시에 살고 있다면 환자 가구의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의 1인 기준인 1억 6,179만원 정도이고 부양 의무자 가구는 중소도시 3인 기준인 3억 8,27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은 이해가 되셨나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일에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질병 코드는 진단서를 확인해보니 I27.0이며 산정특례 등록도 되어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혼자 중소도시에 거주 중이고 월 18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에요. 다른 소득은 없고 재산은 원룸 보증금 3천만원과 현금 2천만원 뿐이며 대출이 없습니다. 환자의 가족으로는 엄마, 아빠, 오빠가 있고 셋은 같이 살고 있으며 소득은 모두 합쳤을 때 900만원 정도이고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현금 8천만 원뿐인데 집의 가격이 3억이지만 대출이 1억이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집은 2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환자의 질환 및 질병 코드는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이며 질병 코드는 I27.0이고 산정특례 등록도 되어 있고요. 환자 가구는 1인 중소도시 지역, 소득은 180만 원에 재산은 5천만 원이고 부양 의무자 가구는 3인 중소도시 지역이고 소득은 900만 원에 재산은 2억 8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정리해둔 정보로 어떤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 먼저 선정 기준 금액이 낮은 의료급여, 그 다음으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제도, 그 다음으로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순서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기준을 보겠습니다. 환자는 현재 1인 가구이고 월 소득은 180만 원인데 의료급여에서 1인 소득 기준이 월 89만 원 정도네요. 환자 가구의 소득이 의료급여의 소득 기준보다 많아서 의료급여는 신청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제도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제도에서 1인의 소득 기준이 111만 원 정도네요. 환자 가구의 소득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제도의 소득 기준보다 많아서 이번에도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시죠. 먼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준 중에서 질병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병 코드는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되어 있죠.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 질병 코드 중에 해당되는 건 I27.0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인데 이것도 일치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소득과 재산을 보도록 하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 봐야 하는 거 아시죠? 환자 가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인 환자 가구 소득 기준은 267만 원인데요. 환자 가구는 180만 원의 소득이 있는데 해당되는 기준 소득인 267만 원보다 적어서 기준에 맞습니다. 이어서 환자 가구의 재산을 보면 1인 중소도시로 5천만 원을 갖고 있으며 1인 중소도시 재산 기준은 1억 6,179만 원 정도네요. 환자 가구의 재산은 5천만 원인데 해당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모두 기준을 넘지 않네요. 이번에는 부양 의무자 가구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 부양 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은 942만 원 정도네요. 이번에는 부양 의무자 가구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 부양 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은 942만 원 정도네요. 환자의 부양 의무자 가구 소득은 900만 원이므로 기준 소득인 942만 원보다 적어서 기준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양 의무자 가구의 재산을 보면 3인 중소도시로 2억 8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3인 중소도시 재산 기준은 3억 8,270만 원 정도네요. 부양 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2억 8천만 원인데 해당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그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므로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네요. 이렇게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걸 확인하셨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건강보험금 본인부담 상한제의 지원을 받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내신 의료비를 모두 더했을 때 자신의 기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의 기준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앞에서 봤던 것들과 다르게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 초과 금액만큼 돌려받는 제도이니까
지원 내용은 초과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의료비를 내기 전인데 이미 개인의 기준 금액을 넘었을 경우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전급여이고, 일단 환자가 병원에 돈을 냈고 그 다음 연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기준 금액을 넘은 게 확인이 돼서 환자에게 기준보다 많이 낸 만큼 돌려주는 게 사후급여입니다. 사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후 돈을 돌려줘야 하는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우편물이 오거나 따로 연락을 받으시면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상한기준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한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우선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지역인지 직장인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얼마를 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소득분위가 1에서 10분위 그 중에 하나로 정해지고 있고요. 이 소득분위에 따라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인지에 따라 두 가지 금액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것도 사후급여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직장으로 월 9만 원씩 내고 있으며 작년에 냈던 모든 의료비가 367만 원인데 입원한 적은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소득분위를 알아보면 직장 건강보험료이고 월 9만 원이면 소득분위가 4에서 5분이네요. 그리고 입원한 적이 없으니까 상한의 기준금액은 167만 원입니다. 정리해보면 작년 총 의료비가 367만 원인데 상한의 기준 금액은 167만 원이므로 기준보다 200만 원 많네요. 그러므로 올해 돌려받게 될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시고 상한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폐동맥 고혈압 환우분들을 위해 국가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폐동맥 고혈압 환우분들 중에서 교육 영상에 나오는 국가의료비 지원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폐동맥 고혈압 환우분들께서 치료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